은퇴 전과 은퇴 후는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 이걸 이렇게 계속한다 그러면, 이 생활 패턴이 노후에도 계속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노후 파산으로 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려면은, 노후가 일단 언제 시작되냐면 1차 은퇴는 보통 60 전후로 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은퇴는 한 70, 75세까지 가잖아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20대의 취업률보다 60대 이상의 취업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만큼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스텝에 걸맞는 준비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영장에 갈 때 항상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게, 수영장에 그대로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물을 이게 적시고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퇴 전과 은퇴 후는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 노후 파산에 이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은퇴 전까지의 생활 패턴을 중간에 준비 없이 바로 그냥 은퇴 이후에도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노후 생활비라는 걸 우리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계산해 봤잖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 생활비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 내 생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제 20대, 30대, 40대 지나고 50대가 되면 50대 때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제 60 이후부터는 세미 리타이어먼트가 돼서 일단 1차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 은퇴를 할 텐데, 과연 내가 생활하는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임을 한 10개 나간다. 그냥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모임 나가서 맨날 술을 먹어. 술 먹는다는 거는 뭐 술 먹는 것이 주는 기쁨도 있긴 있겠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뭐 스트레스를 풀고. 근데 이걸 이렇게 계속한다 그러면, 이 생활 패턴이 노후에도 계속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를 치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뭐 우리가 겨울철 빼고는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라운딩을 나간다. 라운딩 나간다는 게 뭐야? 바깥에 이제 필드에 나간다는 거죠. 필드에 나가는데, 필드만 나갑니까? 또 친구들 만나면 날이 궂은 날에는 또 스크린 골프도 가고, 그리고 스크린 골프 가면 뭐 해요? 내기하죠. 내기하다 보면 또 그냥 내기를 하나? 뭐 돈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짜장면도 시켜 먹고, 탕수육도 시켜 먹고, 맥주도 한잔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던 생활 패턴인데, 내가 이제 한 5년, 10년 후에 노후다. 이거 그대로 가게 되면 그게 노후 파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거는 몸무게를 빼는 것만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서의 어떤 군더더기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다이어트가 인간관계를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좀 너무 슬프다. 아니,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카톡에 있는 그 1000명 있잖아. 그거 왜 안 지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막 소울메이트야? 막 그분 없으면 안 돼? 그게 아니잖아. 이분이 나의 사회활동에 언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안 지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친구는 저는 이렇게 봐요. 예전에 막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뭐 옛날에 추억이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인생에 정말 서로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새로운 친구가 진짜 친구지. 친구도 계속 물갈이가 돼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또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래된 친구가 좋은 친구다.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오래된 친구를 그렇다고 배척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도, 이제 카톡도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정리정돈을 하셔야 돼요. 해가 바뀔 때마다 좀 정리정돈 하셔야 돼요. 네, 정리정돈. 그럼 무슨 다이어트? 인간관계도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취미나 문화, 레저 생활에 대한 다이어트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 하던 걸 그대로 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골프 치고 모임 나가서 술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좋아했다, 예를 들면. 근데 그거가 노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돼도 내 경제적인 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골프를 은퇴하고 테니스로 갈아탄다. 테니스로 갈아탄다? 테니스가 오히려 관절에 안 좋기 때문에 골프보다 더 안 좋다. 그래요? 그러면 걷기나 러닝으로 갈아타세요. 러닝으로. 일단 갈아타면서 비용이 줄죠. 골프에서 테니스 갈아탈 때 비용이 확 줄어요. 테니스도 비용은 들거든요. 테니스에서 자전거로 갈아타 비용이 확 줄어요. 자전거도 비용 든다고요? 걸으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골프나 테니스나 자전거나 걷기의 차이는 뭐냐? 골프는 4명이 하죠. 그 다음에 테니스는 2명이 하죠. 그 다음에 자전거는 혼자 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생은 결국 혼자와 마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이제 혼자 운동하는 방법을, 그러다 모든 모임을 나가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이걸 좀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좀 줄어들고, 인간관계에 대한 다이어트와 내 문화 레저 비용에 대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뭐 계속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상황에 맞게끔 이걸 조절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이제 은퇴했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골프 안 나가야 되지. 근데 전화 와. 언제 갈 거냐고? 잠깐만. 야, 미안한데 이제는 앞으로 골프는 좀 못할 것 같다. 그래, 이제는 골프는 매달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알았어. 언제로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다 노후에 어떻게 보면은 노후 파산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와 문화 레저 비용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좀 담백함을 더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반드시 노후 전에 필요하다. 작가님은 평소 저축을 되게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노후에도 계속 저축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뭐 사실 저축할 여력이 있어서 한다는 건 그분이 어쨌든 생활비를 쓰고도 남는 돈이 있다는 거니까 너무 축복이고 너무 감사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라이프 사이클상 은퇴 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가잖아요. 자,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다. 여태까지 역사상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엄청 많고,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니까 누구나 가보고 싶고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목표예요? 내려오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걸 목표로. 그리고 올라가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다 죽어. 왜냐면 에너지를 올라가는 데 다 써가지고 그냥 하다가 내려오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이게 1차적인 목표지만 올라갔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은퇴 전까지는 최대한의 에너지를 썼다가 내려올 때 에너지를 남겨야 그때 노후에 쓰는데, 올라가는 게 목표다, 나 60까지 경제활동하는 게 목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안정된 노후 생활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축이라는 거를 노후에도 할 수 있다? 대단히 축복이죠. 왜냐면 노후에도 생활비가 매달 빠듯한데 내가 이 생활비를 가지고 매달 20만 원, 30만 원을 모아서 80세 때, 75세 때 유럽 여행을 가겠다. 얼마나 좋아. 그런 저축은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치 그때 노후에도 노후 저축을 안 하면 큰일 난다. 그건 아니죠. 노후 생활비에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안 내고 생활할 수 있게끔 잘 이 배분을 하고 안배를 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투자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최근에 어떤 모 자산 운용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코스피 시장의 개인 투자자 279만 명을 조사한 결과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던 연령대가 60대였습니다. 60대가 18.1%로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수익률이 낮았던 연령대는 20대였고요. 20대는 1.26%였습니다. 수익률 차이가 10배 이상 나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10배 이상 도대체 어디다 투자를 하길래 10배 이상 나냐. 그리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게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원래 조급한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의 계좌로 옮겨지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건 뭐냐, 공부를 해서 수익률을 올린다라는 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든요. 공부를 해서 수익률이 올라간다고요? 아니, 공부를 해서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럼 수익률 좋은 순위 공부 순위야? 그러면 뭐 지금 대학 교수나 석박사나 뭐 엄청난 경제 전문가, 이분들 공부 많이 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수익률 좋냐?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60대가 수익률이 높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60대는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면, 그분들이 투자하는 투자 목적은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이라는 건 뭐예요? 한꺼번에 쓰는 돈이 아니죠. 한꺼번에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20대들은 주식해서 돈 벌면 할 일이 많죠. 이사 가야지, 차 바꿔야지, 여행 가야지. 이건 지금 목돈으로 나갈 일이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투자 수익률의 비밀은 쓰고자 하는 돈의 목적에 있어요.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60대들은 어차피 좋은 회사 사놓고 그냥 오래 기다리자 이거고, 20, 30대 때는 빨리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뭘 해야 돼? 빨리 차를 바꿔야 되는 거야.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바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근 70대들의 고령 세대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70대들이 온전한 노후 준비를 못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노후 준비를 못 보낸다는 거야. 70대들이 막 경제활동을 막 하진 않을 거고 여가 생활이 많이 남는데, 이 여가 생활을 정말 의미 있는 여가 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고, 뭐 당연히 포모가 있겠죠. 포모가 있으니까 어쨌든 또 뛰어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60대 70대가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 건 너무 다행이긴 한데, 최근에 70대
20대 연령대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가 생활을 제대로 잘 즐기고 보내시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다 또 포모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주식 열풍이 불고 나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주식 창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많이 본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관심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보는데,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면 현 연령대별로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상추가 아니다. 오늘 심어가지고 뭐 한 일주일 있다 따먹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식을 샀잖아요. 주식이 떨어져. 아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샀는데 왜 오늘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요. 오늘의 관점이 아닌 1년, 2년 후에, 3년 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라. 아마 최근에 투자하신다면 뭐 반도체나 AI주에 많이 투자하실 텐데, AI 반도체가 이 AI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고 있잖아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건 아니라니까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년, 5년 후에 지금과 다른 세상이 왔을 때 주가가 폭발하는 거지, 지금 그 기대감이 먼저 오른 것에 내가 투자를 못했다는 그 포모 때문에 막 부랴부랴 사고 왜 이렇게 안 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주식은, 우리 70대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은 인삼이에요. 오늘 심었잖아. 언제 난다? 5년, 6년에. 나 5년, 6년에 내가 살아있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라는 얘기냐? 요즘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 투자를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상추나 배추를 심어서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인삼을 심고 적어도 3년, 5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노후 준비 그러면 자꾸 재테크를 생각하죠. 재테크도 물론 하나의 노후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조금 더 60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적어지더라도 70세나 75세까지는 소득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노후 준비를 조금 돈의 관점으로만 너무 보지 말고 3가지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이가 40대다, 50대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필요하다. 아이, 그건 뭐 두말하면 장소리, 경제력이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력은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일 수도 있지만 돈을 남기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을 안 남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경제력이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뭐 누구든,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경제력 말고 생활력이라는 게 또 있어요. 생활력이 뭘까? 생활력?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생활력.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장보기를 해서 요리하시는 거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요리. 아, 나 요리 못한다고,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나는 라면밖에 못 끓인다고? 그건 생활력 없는 거죠. 혹시 그 빨래 돌릴 줄 아세요?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돌릴 줄 아세요? 그리고 청소기 돌릴 줄 아세요? 그리고 주변 정리정돈 할 줄 아세요? 이 여러분, 이 내가 요리하고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왜 필요한지 아세요? 언젠가 우리는 인생에 혼자 남게 됩니다. 나 결혼했다고요? 결혼했다고 그 한날 한시에 부부가 같이 죽진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인간은 어차피 혼자거든. 그러니까 생활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요리와 청소와 빨래와 정리정돈을 왜 가르쳐야 되냐, 이게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경제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생활력이 없어. 자기가 돈 많이 벌어온다 이거지. 근데 돈 많이 벌어와서 생활력 없는 건 알겠는데, 돈도 많이 안 벌어오는데 생활력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이 영상 지금 끝나고 나면 지금 상당히 좀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경제력이 클수록 생활력이 없다. 근데 경제력도 없는데 생활력, 이거 심각한데. 제가 이 얘기 괜히 했네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경제력 중요하고 생활력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생존력이에요. 생존력은 또 뭐냐? 생존력은 자기 본업 외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이제 느낌이 오시죠? 어떤 사람은 다니는 게 그냥 회사 다니는 일 거밖에 없어. 돈은 잘 번다. 그래 뭐 대기업 다녀서 돈은 잘 벌어. 근데 청소, 빨래, 요리 막 하나도 안 해. 좋다. 그래 그냥 돈 많이 벌어오니까 그냥 인정. 근데 생존력이라는 건 생존력도 없어요. 생존력이 뭐냐 이거야. 예를 들면 나는 중소기업을 다니지만 우리 친구가 택배 하는데 주말에 가서 도와주러 경험상 가봤는데 이거 할만하다. 나중에 나도 택배 할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어디 카페 하는데 가서 뭐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좀 도와주면서 서빙도 해보고 커피도 내려보고 뭐 주면은 뭐 사바삭사바삭 잘 만들고 뭐 그런 거 갖다 팔기도 하고 당근도 하고 뭐 그 다음에 N잡 뛰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뭐 회사 재택근무하고 나 대리운전 한번 뛰어볼까? 뭐 이러고 대리운전도 해보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경험이야 뭐 이러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본업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회사만 그만두잖아? 그러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삼시세끼 대령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물론 뭐 경제력이 있다는 건 칭찬할 만히 하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 세 가지를 고루 갖추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하셔라. 저는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일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런 세상엔 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경제력, 생활력, 생존력 이 세 가지를 꼭 갖춰서 이 세 가지 다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은 트리니티야. 트리니티. 진짜 대단한데 여러분 이 균형감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진정한 노후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